겠다고 더 힘들게 하기 위해 양도 많이 담는 거였으니 제가 거기서 참을 수 있겠나요? 가뜩이나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시어머니가 욕가는 것까지 들으며 화가 잔뜩 나 있던 터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전 그 메모지를 뜯어낸 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보여주며 이게 뭐냐고 따졌습니다. 어머님, 대체 이게 뭐예요? 지금 김치 담그는 거 다 시누이들 주려고 하시는 거였어요? 일부러 저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였냐고요? 아니 얘가 왜 이래? 미쳤어? 지금 누구 앞에서 큰 소리야? 어서 말해보세요.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지금? 허참나 기가 막혀서. 그래, 네 신우들 줄 김치 좀 담그려고 했다. 왜? 그러면 안 돼? 며느리가 신우들 김치 담가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리고 여태까지 편했으면 일부러 고생도 좀 시킬 수 있는 거지 왜 난리야? 가족도 없는 년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감사할 줄이나 할 것이지. 얼른 닥치고 할 일이나 해.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가족도 없는 년이요? 하참, 나 그 가족도 없는 년한테 여태까지 받아먹은 돈은 그럼 뭐예요? 제가 매달 용돈 200만 원씩 드렸는데 그거면 된 거 아니에요? 제가 돈으로 유세 떠는 거 싫어해서 굳이 말씀 안 드렸는데 그거면 며느리 노릇 충분한 거 아니냐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돈 번다고 며느리 노릇 안 하는 게 말이 돼?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일도 안 하잖아. 그래도 돈 들어와요. 그리고 똑같이 용돈 계속 드리고 있고요. 그럼 이제 용돈 안 드리면 되나요? 아니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지금 너 돈으로 시애미 앞에서 유세 떠니? 아니 어머님, 뭐 하나만 요구하셔야 되는 게 도리에 맞는 거 아니에요? 참나 기가 막혀서 진짜 이게 누굴 가르쳐고 드려. 됐고 얼른 일이나 하지 못해. 시어머니는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앵무새처럼 며느리 노릇 외치시는데 답답해서 우라통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대체 나는 여태 왜 어머님한테 용돈을 그렇게 드렸나, 이 꼴을 당하려고 그랬나 싶더군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 제 화를 더 돋구고 맙니다. 여보, 어른한테 그렇게 말대답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사과드려. 뭐? 당신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그럼 당신이 잘못하고 있지. 누가 잘못하는 건데? 그동안 당신 며느리 노릇이나 아내 노릇 제대로 안 한 건 사실이잖아. 그래서 오늘 좀 제대로 교육하시겠다는데 그렇게 반항적으로 나와야 돼. 어른한테. 뭐라고? 아니 어떻게 당신까지? 나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당신이 그깟 돈 좀 벌어온다고 나 요리시키는 거 싫었어. 오늘 제대로 배우고 앞으로 내조나 잘해. 알았어? 남편의 마지막 말은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내조? 내조를 할 게 있어야 내조를 하죠. 남편이 뭐 밖에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대체 무슨 내조를 하라는 거죠? 거기다 그깟 돈이라뇨. 여태까지 제가 번 돈으로 집을 샀고 제가 번 돈으로 호화롭게 생활했어요. 갖고 싶은 거 다 사줬고 맨날 먹고 싶은 거 다 사주고 했는데 그깟 돈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당신 진짜 됐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줄 정말 몰랐네.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이혼하자 우리. 나 이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아니 이런 정신 나간 년이 지금 시애미 앞에서 이혼을 말해? 너 돌았니? 미쳤어? 엄마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야, 이혼? 지금 배에 애도 있는데 이혼을 하시겠다고요? 그래, 뭐 할 수 있으면 해봐. 아빠도 없이 애 낳아서 뭐 애가 행복하겠냐?
너처럼 가족 없는 애를 하나 또 만드는 것밖에 더 돼? 정신 차리고 얼른 사과나 드려. 알았어? 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시어머니며 남편이며 갑자기 태도가 이렇게 달라졌고 오늘 왜 이런 일을 만들어낸 건지를. 네, 시어머니나 남편이나 이미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던 거죠. 이미 애도 생겼고 유산기도 사라져서 임신 안정기에 들었으니 이젠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애초에 애 생길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애초에 결혼을 할 때부터 애 생길 때까지만 자신들의 본 모습을 꼭꼭 숨기고 감추면서 저한테 경제적인 이득만 챙기려고 했던 걸지도 몰라요. 그 생각이 들자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이 저보고 너무 손해보고 결혼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말, 그 말을 단순히 경제적인 차이만 말하는 게 아니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친구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을 하고 난 뒤 제가 돈을 벌든 어쩌든 여자로서 겪어야 하는 아내와 며느리로서의 삶을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혼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가 있든 없든, 아니 오히려 애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뻔뻔스러운 사람들을 가족으로 남겨두는 건 오히려 저처럼 가족한테 상처만 받을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전 남편에게 제가 못할 줄 아냐며 이혼하겠다고 한 후 그 집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탄 뒤 서울로 향했죠. 택시를 타니 갑자기 온갖 감정이 복받쳐 오르더군요. 무슨 감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속아왔던 저 스스로가 한심했던 건지 서러웠던 건지 아니면 참았던 화가 폭발하는 건지 그저 혼자 소리 죽여 집으로 올라가는 내내 울었어요. 대구에서 서울, 참 오래도 걸리는 그 시간 동안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님도 제 상태를 아시는지 아무런 말씀도 건네지 않고 음악 소리를 크게 키워주셨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감사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다가 제가 기절한 모양이에요. 워낙에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아치니 임신한 제 몸이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나마 유산이 되지 않은 건 다행이었으나 저는 그대로 병원으로 실려갔던 것 같습니다. 깨어나 보니 병원 침대였거든요. 근데 눈에 뜬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것도 놀랄 일이었는데 연을 끊었던 저희 아빠가 눈앞에 있더라고요. 아마 택시기사님이 제가 기절했을 때 보호자를 찾기 위해 제 핸드폰 단축번호 1번을 눌렀는데 그게 아빠였던 것 같네요. 요즘엔 단축번호를 사용 안 하니까 저도 잊고 있었던 건데 하지만 어쨌거나 저는 아빠와 연을 끊었었고 아빠는 꼴도 보기 싫었어요. 이제 오래전 일이었지만 아빠에 대한 분노는 사실 여전했거든요. 사실 잊고 싶은 일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은 원래 화목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면서 돈을 많이 버셨기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죠. 어느 정도였냐 하면 손꼽히는 재벌까지는 아니지만 정원 딸린 집에서 가정부를 고용해 살 정도는 됐었으니까요. 엄마는 당연히 가정부가 있었기에 요리도 안 하셨고요.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과 사람의 병 혹은 수명은 크게 연관이 없나 봐요. 엄마는 갑자기 암에 걸리시면서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저로서는 충격이었죠.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엄마가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아빠는 사업을 하느라 제대로 엄마를 챙기지 못했어요. 어린 저로서는 참 이해하지 못했죠. 왜 아빠는 아픈 엄마를 챙기지 않을까? 엄마를 사랑하지 않는 건가? 라는 생각으로 아빠를 원망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임종 순간에도 아빠는 엄마 옆에 있어주지 못했으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아빠와 연을 끊은 건 아닙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죠.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도 되지 않았을 때 저에게 아무런 의논도 없이 재혼을 하셨어요. 참 어이가 없었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을까? 엄마 옆에 있지 못했던 건 돈을 벌어야 했으니 그렇다 쳐도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아빠는 엄마를 정말 사랑하지 않았구나라는 여러 생각에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가 제가 중학생이었을 텐데 그때부터 전 아빠와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엄마와 대화를 하지 않는 건 더욱 당연했고요. 어서 빨리 성인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빨리 성인이 돼서 이 집을 나가버리자고, 아빠와의 연을 빨리 끊어버리자고, 그리고 그 다짐과 함께 죽도록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20살이 돼서 바로 집을 나가려면 대학도 장학금을 받고 다녀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용돈도 꾸준히 모았죠. 20살이 되자마자 월세 자취방 하나는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20살이 됐을 때 저는 서울 상위권 대학에 제가 원했던 대로 장학금을 받아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간식 하나 사 먹는 것까지 아껴가며 꾸준히 용돈을 모아 만든 500만 원으로 원룸도 구할 수 있었어요. 이후 월세는 아르바이트로 감당해야 했지만 중간에 한번 아빠가 찾아오긴 했었습니다. 근데 찾아오셔서는 저에게 화를 내시더군요.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집에서 엄마가 얼마나 걱정하는지 아냐고 말이죠. 전 그런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나에게 엄마는 하늘에 계신 엄마밖에 없다. 그 엄마는 내 엄마가 아니고 아빠의 부인일 뿐이니 아빠 혼자 알아서 잘 챙기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꼴도 보기 싫으니 찾아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찾아오면 정말 엄마를 따라가 버리겠다고 소리치면서 어린 마음에 말이 심하게 나간 것 같긴 했지만 그때 제 심정은 정말 그렇긴 했어요. 아빠에 대한 배신감이 너무나 컸으니까요. 뭐 대신 그만큼 독하게 마음먹고 열심히 살 수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성공하는 데는 도움이 됐다고도 할 수 있죠. 어쨌든 그랬던 아빠가 하필이면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다시 나타나다니 참 묘한 기분이더군요. 하지만 이내 곧 아빠에게 다시 소리쳤습니다. 여길 왜 찾아왔냐고, 필요 없으니 가라고 말이죠. 전 이번에도 아빠가 화를 낼 줄 알았어요. 예전에 한번 다시 찾아왔을 때처럼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따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조용히 무릎을 꿇으시더니 정말 미안하다고 어깨를 떨고 눈물을 흘리시며 저에게 잘못을 비셨어요. 근데 곧이어 남편과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들어왔고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도끼 눈을 뜨시며 소리치셨습니다. 그러게 얌전히 집에나 있을 것이지 뭐 한다고 밖으로 뛰어나가서 이 난리를 만들어. 네가 갈 곳이 어디 있다고 나가. 네가 진정이 있어 뭐가 있어. 갈 곳도 없는 게 성질만 드세 가지고는 결국 지금도 봐라. 병원에 있는 너를 누가 보러 왔는지 우리밖에 없잖아. 근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앞으로는 커리어고 모시기고 성질 확 죽이고 얌전히 지내라. 그러자 저희 아빠가 언성을 확 높이시더라고요. 우리 딸이 갈 곳이 왜 없습니까? 우리 딸 친정집도 있고 친정아빠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잘 있습니다. 보안이 안 써돈이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나 없는 동안 이상한 집구석이랑 연을 맺은 모양입니다. 제가 옆에 있었다면 절대 허락 안 했을 텐데 말이죠. 사돈이라는 소리에 시모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졌고 아까의 그 당당함은 어디로 갔는지 얼굴도 들지 못한 채 남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군요. 시모가 나가는 모습을 물끄러미 보던 아빠는 제 옆에 앉으시며 태어날 때까지 옆에 있겠다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든든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결국 다음날 저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그날 있었던 일들 모두를 아빠는 저보다 더 화를 내시며 당장
그놈을 곤죽을 내겠다고 데려오라 하시는데 말리는 제가 더 힘들었네요. 그리고 이혼 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며 마음 편히 이혼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애와 제가 편히 살아갈 수 있게 같이 살며 경제적인 지원도 충분히 해주겠다고. 뭐 사실 제가 버는 돈으로도 충분히 아이와 살만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빠는 제 연봉으로도 비교 대상이 아니긴 하죠. 거기다 새엄마와 가정부도 있다고 한다면 전 아이를 맡기고 마음 편히 일도 더 다닐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부모님의 든든한 지원 아래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시더군요. 가족도 없으니 당연히 저 홀로 어디 가겠냐. 이혼은 못할 거라 생각했을 텐데 비싼 변호사까지 고용하며 이혼하려고 드니 안 놀라고 백이겠나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다시금 착한 시어머니와 남편의 가면을 쓰고 저를 설득하려고도 하고 잘못했다고 빌기도 했습니다. 특히 그 과정에서 제가 아빠와 다시 같이 살게 됐고 저희 아빠가 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것까지 알게 되자 정말 간절하게 빌었습니다. 제 앞에서 시어머니까지 무릎을 꿇으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는데 참 그 모습이 얼마나 역겹던지. 하지만 이미 진짜 모습들을 봤는데 제가 그걸 받아줄 이유는 전혀 없었죠.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결혼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긴 하네요. 제 인생의 소중한 시간만 더 낭비할 뻔했으니 그래도 지금은 아빠와 새엄마 그리고 새어 태어날 저희 딸과 함께 지금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딸 정말 예뻐요. 결혼의 결말은 끔찍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제 딸을 만날 수 있었기에 후회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아빠와 만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으니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그저 계속 별탈 없이 평범하게만 살았다면 아빠와도 다시 만날 일은 없었을 테니. 남편은 저와 이혼 후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더군요. 애초에 얼마 되지도 않던 월급을 받아다 그만뒀었기에 경력이 길지도 않았고 거의 신입으로 다시 박봉 월급을 받으며 취직 자리를 구해야 했으니까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저와는 이제 상관이 없는 사람이니 다시 볼 일 없길 바랬었는데 사실 최근에 한번 다시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전 시모에게 전 남편 근황을 듣게 됐거든요. 그쪽 사람들 연락처는 진즉에 차단해 놨었는데 요즘 세상에 손편지를 써서 저희 집 우편함에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일한다는 가게에 가봤는데 손바닥만한 분식집에서 일하더군요. 텅 빈 가게에 앉아서 멍하니 휴대폰만 보고 있는데 아마 전 시모는 그런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라는 것 같았지만 글쎄요. 저는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때도 그렇게 쓱 보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고요. 다시 받아줄 생각도 다시 만날 생각도 없네요. 이제 곧 저희 엄마 기일이 다가오네요. 산소에 가서 저희 딸이 인사시켜줘야겠어요. 저희 엄마도 저희 딸을 보고 참 예뻐해 주시겠죠.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다들 날씨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